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코스피는 폭락하고 또 유가도 크게 오르는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동향과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박진희 유안타증권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장 후반에 낙폭이 정말 커지면서 폭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한 게 좀 그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장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마감이 어제 미국 시장까지 연결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선제적으로 국내 시장이 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만 다시 또 미국 시장의 하락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여파를 맡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조금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장 초반의 시가 부분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상태에 있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맥없는 흐름이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가 폭등한 게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야말로 패닉 상황 직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상황이 상당히 좀 녹록지 않은 상태로 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우려가 상당히 좀 깊어지는 모습이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가장 가깝게 러시아와 좀 연결되면서 힘든 상황이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오펙에서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이제 오일 수출 이런 부분들이 좀 막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는 카드라든지 이란을 제재하는 카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일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라든지 유가 관련주들 이런 쪽들 부분까지도 변동성을 좀 강하게 좀 만들고 주식시장까지도 상당히 조금 안 좋게 만드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유럽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완전히 제재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에너지를 완전히 수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유럽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지금 미국과 EU가 독자 노선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국제 유가나 앞으로의 러시아의 상황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사실 미국은 자국에도 상당히 좀 유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을 수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의존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그 외 국가들도 이제 가스관을 연결해서 이제 받기를 원하고 또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라든지 오일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상당히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게 서방 국가, 선진 국가 대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이라고 따지는 그러면 흐름 구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럽 쪽에다가 자국의 에너지를 팔려고 했던 의도인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 부담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가까운 곳에 있는데 굳이 먼 곳에 있는 곳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비용을 그렇죠. 더 지불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다라면은
서로 자국의 국가 간의 그 이익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건드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 네. 뭔가 이런 국가들 간의 다양한 상황들에 또 얽혀서 완전히 서방과 러시아 이렇게 양강의 체계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계 증시가 지금 뭐 유가가 출렁이면서 예측 불허 상황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본격적인 이제 베어마켓으로 가는 시작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신가요? 네, 일단은 뭐 베어마켓이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미 약세장에 돌입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지금 벌써 한 12월 달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세장이죠. 네. 지금 단기간에는 약세장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약세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러시아 문제가 얼마나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길게 시간을 끌지 않고 올해 뭐 2분기 이내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여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약세장에 대한 우려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약세장이라기보다 오히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의 원자재 가격 강세, 유가 강세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발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 부분들, 네. 그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떤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기관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외국인들 거의 지금 현재까지 한 5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뭐 어제만 해도 상당 부분 어제는 1조 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계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시장을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6,300억대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에도 한 1,000억대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 경기 침체로 가고 환율이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 이머징 시장 쪽에 돈을 놓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네. 경기 침체로 갔을 때 가장 타격이 심한 쪽도 이머징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머징 시장에 속해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그들은 또 더욱더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회귀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 쪽으로 자금의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글로벌 정세의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지금의 환율 급등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환율의 자극을 받은 외국인들은 다시 또 우리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것도 결국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쟁 관계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여부가 판가름을 낳는 중요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특히 많이 떨어진 분야 어떤 분야인가요? 특히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 경기 민감주들 안에서 이제 IT 쪽, 반도체 쪽하고 네. 자동차 쪽이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코로나 네. 때문에도 힘들었고, 근데 또 최근에 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또 이제 힘든 상황이죠. 현대차 같은 그러네요. 경우는 공장이 좀 가동을 멈춘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물론 국내 업체가 이제 러시아 쪽에 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재, 미국에서 발효하는 그런 제재에서 예외로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또 러시아가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업들 자체가 이제 수출을 하더라도 대금을 못 받을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본 종목들은 외국인들 매도가 가장 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주들 제조업,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IT 섹터주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건 좀 튼튼한 우량주들밖에 없구나 하고 투자를 해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 국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말씀 주셨던 시가총액 상위의 우량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유가 아무래도 뭐 다양한 뭐 유가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에는 다 이유가 있죠. 아까 이머징 시장에 대한 기피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그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뭐 돈을 국내에서 이렇게 빼가다 보면은 작은 종목들보다는 손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큰 종목들 쪽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머징 시장 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국내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고 그 포지션에서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가총액 큰 종목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또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 또 자동차랑 IT 섹터 같은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었었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국면이 언제쯤 반등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가요? 일단 뭐 궁극적으로는 환율의 안정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환율의 안정이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실마리가 잡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많이 커진 상태 속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국내 주식들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 하향 조정되는 그 전망치에 맞춰서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향 전망치가 조정되는 부분들이 완화되거나 스톱을 하려면은 결국은 그 원인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이라고 친다라면은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 이후에 새롭게 불거진 이슈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이었었는데요. 네. 그 부분 이외에 다시 이제 불거진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였다. 그 결국은 뭐 편하게 생각하면 기승전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러네요. 문제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부터 금리 인상까지 그리고 러시아 사태까지 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침체기가 이제 부장님께서는 언제쯤 끝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계속 지금 회담은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2차, 3차 뭐 별 소득이 없었고 이제 4차도 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누군가 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네. 뭐 일단 침공을 한 쪽이 러시아잖아요. 네. 러시아를 뭐 이제 금융 제재라든지 각종 제재들에서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가 관건인데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나토 EU 가입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반군 지역은 독립시켜라. 요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과연 들어줄지가 관건인데 지금 뭐 에너지 문제로 해서 각종 불거지는 여러 사태들을 뭐 유럽에서도 못 참고 뭐 미국은 참을 수 있겠지만 유럽에서 못 참다면 유럽에서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좀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다시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나는 과정 중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딱 타이밍을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그냥 바람입니다. 좀 길지 않은 머지않은 시간에 네. 좀 빨리 좀 좋은 결과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결국은 에너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확실히 좀 덜 필요해지는 조금 약간 좀 따뜻한 기운,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시점. 네, 그 전에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땅이 물러지기 전에 침공을 한 거였었거든요. 네. 땅이 딱딱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3월이 가기 전에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면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나 지금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도 있나요? 근데 사실 뭐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방산주들이라고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다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견조하게 움직였었던 뭐 섹터주들 같은 경우가 다들 알다시피 뭐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자원 해외 개발하는 자원주들, 그다음에 건설주들, 조선주들이 다 유가에 반응하는 섹터들인데 네. 이쪽 섹터주들이 다 오늘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좀 피크를 쳤다라는 느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네. 반대로 본다라면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방어주 안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아, 고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없는, 네. 경기 침체와 관련이 없는, 그다음에 원자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섹터주들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강세로 전환된 섹터주들은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게임 섹터주들,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콘텐츠 섹터주들입니다. 또 원자재 투입이 없는 섹터주들 쪽으로 시장 수급이 좀 넘어와서 이쪽에 좀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있었던 섹터 쪽으로는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내일 대선으로 인해서 내일장이 또 휴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 시기에 장 대응 전략과 또 혹시 대선 이후에는 이 주식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뭐 다 얘기하고자 하는 뭐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약을 거는 부분들이 한 70% 정도 일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본다라면은 국내 기업들의 어느 정도 조금 우호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주가라는 것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 또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약간 보이는 종목들은 그래도 원전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흐름인데요. 이 원전 관련주들은 좀 누가 되냐보다는 유럽 쪽에서도 지금 원전을 계속 그린 에너지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의 방향성에서 조금 주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지금의 모든 원자재 가격과 유가라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조금 다운되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국내 이제 수출업체들, 제조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금 수혜를 보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기를 바로 타진하기는 좀 어렵지만 국내 뭐 기업들의 뭐 PBR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청산가치, 네. 이 청산가치가 1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 한 2,600 한 중반대 정도가 PBR 1배라고 그러고요. 네. 최악의 PBR 1배까지가 2,500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까지는 조금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네, 우리 기업들의 체력과 뭐 앞으로의 뭐 그런 성장성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믿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봤는데 러시아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피해를 본 업체들 뭐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수출주들 위주로 해서 제조업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조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부분에서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희 유안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